안녕하세요. 소쿨극장의 소리내어 읽거나 눈을 감고 듣기 코너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싫다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해서 졸지에 큰 부자가 된 어느 부잣집 종의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옛날 충청도 어느 곳에 대를 이어 종살이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부친이 지은 이름이 천석이었다. 주인 집은 권세 있는 양반인데다가 농사도 몇천 석이나 했는데 천석이 한 번은 심부름으로 한양을 가게 됐다. 주인 양반의 사촌 형님이 한양에서 참판벼슬을 사는데 그 집에 쌀을 두어 가마 져다주는 심부름이었다. 지게에 쌀을 짊어지고 참판댁에 가져다 주니까 그 집에서 내려갈 때 노자나 하라고 돈 몇 냥을 집어 주었다. 돈을 받고 보니 집에 있는 마누라와 새끼들 생각이 났다. 바야흐로 엄동설한이 다가오는데 호옷을 걸치고 벌벌 떨고 있을 식구들 생각하니 그냥 내려갈 수가 없었다. 물론 자기도 헐벗고 있지만 자기야 하늘 같은 가장인데다 어른 남자가 아니던가. 천석은 그 유명하다는 칠패시장에 가서 식구들 옷을 사람 수대로 샀다. 옷을 사고 나니 남은 돈이 한 푼도 없었지만 처자식이 좋아할 걸 생각하니 무척 기분이 좋았다. 그런데 내려가면서 생각하니 오랜만에 가장 노릇은 잘했지만 집에까지 가자면 며칠은 좋게 걸리는데 수중에 국밥 한 그릇 사 먹을 돈도 없으니 참 딱한 노릇이었다. 잠은 또 어디서 자누. 옛날에는 황혼에 나그네를 내쫓는 법이 없었다지만 그것도 글깨나 읽는 선비들 말이지 남의 집 종살이하는 사람에게는 어림도 없는 일이었다. 날은 저물어 가고 노숙은 할 수 없고 여기저기 헤매다가 어느 곳에 가니까 괜찮아 보이는 집이 한 채 있었다. 쫓겨날 때 쫓겨나더라도 사정해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천석은 살인문 밖에서 주인을 불렀다.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헛간이라도 좋으니 하룻밤만 쉬어갑시다. 그런데 천만 뜻밖에도 아주 반가워하면서 들어오라고 했다. 다른 식구는 없고 나이 지긋한 안악이 혼자 있었는데 들어가니까 고봉밥에 고기 반찬, 게다가 술까지 한 잔 곁들여서 아주 대접을 잘해주었다. 먹으면서 생각하니 주인 아주머니가 아무래도 밤에 같이 자자고 할 것 같았다. 그런데 문제는 속옷 갈아입은 지가 반열흘이 다 돼가는 것이었다. 냄새가 지독할 터였다. 측간에 가서 벗어버릴까? 그러면 미천이 다 보일 텐데 집에까지 길은 어떻게 가누? 머릿속에서는 속옷 걱정을 태산같이 하면서도 천석은 일단 열심히 먹고 마셨다. 오늘 먹으면 언제 또 먹을지 모르니 나중에 되새기 많은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먹어두어야 했다. 배 터지게 먹고는 밥상을 물리니 안악이 숭늉을 가져다 주면서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다. 손님께 한 가지 청이 있는데 들어주시겠습니까? 이크.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천석이 흐물거리며 대답했다. 이렇게나 신세를 지고서 무슨 일이라도 못하겠습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자 안악이 건넌방으로 천석을 데려가서는 윗목에 덮어놓은 거적을 들치는데 그곳에 웬 송장이 하나 누워 있었다. 안악이 말했다. 그저께 저녁에 지나가던 선비가 우리 집에서 잤는데 자다 말고 갑작스럽게 죽었습니다. 아무래도 연병에 걸려 죽은 듯하여 다른 식구는 모두 몸을 피하고 저 혼자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청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집 가장은 나이가 많고 병들어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나그네께서 대신 이 송장을 좀 치워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속옷 걱정은 덜었지만 죽은 사람이라니 살인사건에 말려드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생겼다.
그렇지만 듣고 보니 참 딱했다. 연병이라고 하면 돌림병이니 잘못 건드렸다가는 다 죽는다. 그게 무서워서 이 집 식구들도 모두 몸을 피한 것 같았다. 게다가 가장이 병중이니 얼마나 겁이 났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 좀 무섭기는 하지만 신세를 지고서 나 몰라라 할 수는 없었다. 까짓것 사람 목숨이야 하늘에 달린 건데 어쩌랴 하고 천석은 송장치는 일을 기꺼이 맡았다. 마른 쑥을 태워 연기를 피워놓고 송장을 깨끗하게 닦아서는 관이 없으니 거적에 둘둘 말았다. 그걸 지게에 짊어지고 관솔불을 피워들고 뒷산에 올라가 구덩이를 깊게 파고는 잘 묻어줬다. 그렇게 밤새 장사 아닌 장사를 치르고 나니까 날이 환하게 샜다. 주인 한학이 아침을 잘 차려주어서 먹고 길 나설 채비를 하는데 고맙다고 노자까지 듬뿍 주었다. 고맙게 받아들고는 지게를 지고 살인문을 나서려는데 안학이 따라 나와 괴나리 보찜 하나를 주면서 말했다. 이것은 죽은 선비가 지니고 있던 것인데 아무래도 송장친 사람이 가지는 게 옳겠습니다. 주니까 받을 수밖에. 한참 가다가 쉴 참에 궁금증이 나서 보찜을 끌어봤다. 안에서 무슨 편지 같은 것이 나왔고 글자가 적혀 있었지만 까막눈이라 읽을 수가 있어야지. 바로 들고 보고 거꾸로 들고 보고 이러고 있는데 마침 탁발승 한 분이 지나가다가 그걸 들여다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말했다. 시주님, 이게 어디서 났소이까? 아, 나도 얼떨결에 얻었습니다. 대체 이게 무엇입니까? 그게 충청감사가 임금님한테 보내는 문서요. 스님의 말을 듣고 보니 일이 참 복잡하게 됐다. 죽은 선비는 임금님한테 가는 문서를 들고 가다가 변을 당했나 본데 그걸 천석이 가지게 됐으니 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하나. 이 궁리 저 궁리하다가 다른 사람 믿을 수도 없고 에라 이왕에 이게 내 손에 들어왔으니 내 손으로 직접 임금님께 전하는 수밖에 없다 결심하고는 그 길로 도로 한양으로 올라갔다. 대궐을 찾아가니 문지기가 못 들어가게 막는 것을 보찜 안에 문서를 내보였다. 그러니 당장 안으로 들여보내 주었다. 임금님 앞에 불려가니 임금이 천석에게 말했다. 너는 어떤 백성인데 이런 귀중한 문서를 가지고 왔느냐? 그래서 천석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고했다. 그 말을 다 듣더니 고개를 끄덕끄덕하고는 임금님이 말했다. 아주 큰일을 했구나. 듣고 보니 내 주인이 큰 부자인 모양인데 그 재산을 내가 좀 나눠 가져도 되겠구나. 그러더니 사람을 시켜 양반 의관 일습을 가져오라 해서는 그걸 주면서 말했다. 이 옷을 입고 갓을 쓰되 절대로 벗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임금의 명령이니 반드시 지켜야 한다. 하신 말 그대로 임금의 명이니 어길 수가 있나. 입고 있던 호바지 저고리 위에 도포를 걸치고 갓을 쓰고 지게까지 지고서는 집으로 돌아갔다. 그 모습을 보고 주인 영감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다. 이놈이 한양 한 번 가더니 완전히 미쳐서 왔구나. 반상의 구별이 엄연한데 그것도 상놈도 못 되는 종놈이 제주제에 감히 도포 입고 갓을 써? 야단치면서 달려들더니 도포와 갓을 벗겨 발기발기 찢어버리고는 괘씸한 놈이라고 다른 종들을 시켜 엉덩이가 터지도록 곤장을 때렸다. 천석은 임금의 명령이라 시키는 대로 했다가 졸지에 실컷 얻어맞고는 끙끙거리고 방 안에 들어눕는 팔자가 됐다. 이때 한양에서는 주인 영감의 사촌 형님 되는 참판을 임금이 불러서는 명을 내렸다. 경은 친척되는 충청도 아무개네 집에 가서 그 집종 아무개가 아직 짐이 준 의관을 잘 입고 쓰고 있는지 알아보라. 만약 그 의관에 손을 댄 사람이 있으면 중벌을 명키 어려우리라. 임금의 말을 듣고 아이고 뜨거워라 싶어서 참판이
부랴부랴 내려가 보니 아니나 다를까 일이 벌어져 있었다. 사촌 동생이 임금이 직접 내린 도포와 갓을 발기발기 찢어버렸기 때문이었다. 임금이 내린 물건을 그 꼴로 만들어놨으니 모가지가 10개라도 살아날 수가 없게 되었다. 아이고, 이 사람아. 큰일 저질렀네. 이 일이 상감께 알려지면 자네도 죽고 나도 죽네. 주인 영감이 내막을 들어보니 이거 참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었다. 형님,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별 수 없네. 그 종놈을 잘 구슬려서 이 일을 입 밖에 내지 못하도록 하는 수밖에 없네. 그 녀석의 종문서를 태우고 마음에 들게끔 딱 맞이기를 나눠주는 게 상책일 것 같네. 그렇게 해서 무사하다면야 그렇게라도 해야죠. 이래서 천석에게 주인이 찾아갔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 주인이 종을 찾아간 거지. 주인 영감이 천석 앞에서 종 문서를 태우고는 백석지기 논문서를 내줬다. 그러고는 좋으냐고 물으니까 끙끙거리고 누워있던 천석이 손을 들어서는 엄지와 검지로 동그라미를 만들어 보였다. 아파서 말은 못하고 고맙다고 한 것이었다. 그런데 주인 영감은 다르게 생각했다. 동그라미를 하나 더 붙이라는 뜻으로 여긴 것이다. 영감은 끙 거리고 나서는 논문서 여러 장을 꺼내더니 천석을 채워서는 모두 천석에게 줬다. 그래서 천석은 하루아침에 천석 부자가 됐다. 아버지가 이렇게 될 줄 알고 이름을 천석이라 지었을까? 그나저나 그건 잘 모르겠지만 임금님이 이렇게 될 줄 미리 알고 꾸민 일인 것은 맞는 것 같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소개 올리겠습니다. 서정오 선생이 글을 적고 이우정 화백이 사파를 그린 우리 옛이야기 100가지가 모본입니다. 문화재청,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한국학중앙연구원, 그리고 한국민속대백과사전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또 지역의 문화의 이야기 자료에서도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웅도, 김준근, 김득신, 그리고 김윤보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또 현대 풍속화가 김학수의 칠패시장 그림도 빌렸습니다. 1238F, 핀터레스트, 픽스타, 크라우드픽 그리고 게티 이미지 뱅크의 사진과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0시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셔요.